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9월 7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덮어 씌웠다는 이야기였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트와일라이트를 통해 홍범도 장군이 독립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홍범도 장군을 가슴속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홍범도 장군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평안도의 어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세상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또한 그가 9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던 그는 남의 집에 머슴으로 지내며 천대와 괄시, 학대와 무시가 일상인 삶을 살아왔죠. 이런 머슴의 삶보다는 군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홍범도는 15살이 되던 해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군대에서의 차별과 폭행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던 장교를 죽이고 군대를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공장과 절 등을 오가며 떠돌아다니던 홍범도는 우연히 어느 장터에서 한 포수를 만나는데요. 그가 건넨 화승총을 만져보던 홍범도는 예전 자신이 군인이었던 때를 떠올렸고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포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첩첩산중에서 포수로 지내던 홍범도는 어느 날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이 소식을 들은 그는 당시 포수가 직업이었던 사람들의 조합인 산포수 사람들을 집결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합니다. 홍범도가 이끄는 의병부대는 함경도의 삼수갑산 일대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이 펼쳐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 전투를 치르며 활약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후치령 전투가 있습니다. 4일간 벌어진 후치령 전투는 홍범도의 의병부대를 일본군에게 큰 위협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활약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의 강력한 전투력에 놀란 일본군이 병력을 계속해서 증파하거나 그들의 종적을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체포할 수 없음이 유감이라는 보고 내용도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일본군은 도저히 홍범도가 이끄는 의병부대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러 회유 공작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그들은 단호히 저항했고 온갖 달콤한 유혹과 협박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어요. 홍범도와 의병들은 자신의 혈육마저 희생시킬 정도로 항일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이죠. 이후 홍범도는 대규모 의병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연해주로 이동하여 전열을 정비했는데요. 그렇게 1910년 4월 3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별다른 성과 없이 큰 피해만을 남겼는데요. 겨우 블라디보스토크로 살아 돌아온 홍범도는 2달 뒤 최후의 항일투쟁을 위해 의병들을 총집결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홍범도는 슬프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민족과 나라를 되찾겠다는 마음의 불씨는 더욱더 불타올랐죠. 그렇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면서 홍범도는 자신의 부대를 대한독립군이라 명명하고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이는 양측의 사상자의 수를 통해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초반의 전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군을 추격하던 일본군을 모두 전멸시켰죠. 일본군은 패전에 대한 복수를 위해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해 거침없이 진군했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이들이 매복해 있던 독립군의 포위망에 들어온 순간 일제 사격 신호를 보냈고 3시간의 총격전 끝에 일본군은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는 모조리 후퇴하게 됩니다. 불과 3, 4시간 정도의 전투였지만 독립군들에게는 독립전쟁의 첫 승리이자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의 징표였습니다. 이후 독립군의 전력을 알게 된 일본은 한민족을 더욱 탄압하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독립군의 섬멸과 독립군의 근거지를 파괴하겠다는 목표 아래 2만여 명의 군인을 이끌고 간도로 궁극하기 시작합니다. 독립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청산리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를 펼쳤고 김좌진 장군의 유격전과 홍범도 장군의 기가 막힌 전략 전술 덕분에 큰 사상자 없이 값진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대패한 일본은 독립군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간도 참변을 일으키는데요. 이들의 잔인무도한 만행도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장 독립투쟁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이견 차이가 있던 독립군단들은 결국 고려혁명군과 대한의용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들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러시아 군대에 의해 독립군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고 이 자유시 참변은 무장 독립투쟁 역사상 최대의 비극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동포의 공격과 밀정의 감시, 아내와 아들의 죽음 등으로 50이 넘은 나이에도 외로이 지냈는데요. 이후 환갑이 되었을 때는 결국 군에서 정년 퇴직하게 되었고 한인 부대의 명예군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한인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 정책이 강화되던 중 만주 사변이 발발하면서 만주에 살던 한인들은 러시아의 강제 이주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결국 저 멀리 척박한 땅으로 버려지게 된 이들은 메마른 땅에서 다시금 삶을 이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고립시켰죠. 이는 물론 홍범도 장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독립전쟁의 영웅이라는 칭호도 이곳에선 먹고 살기 위해 텃밭이나 가꾸는 신세였죠. 홍범도 장군은 73세 나이에도 러시아의 정규군으로 입대하고 싶다며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전혀 녹슬지 않은 사격 실력이었지만 그의 나이는 군인으로 활동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이었죠. 당시 크질오르다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 중에는 항일 독립투쟁과 조국 독립을 위한 의지, 강제 이주 한인의 한을 풀기에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극장의 총연출가 태장춘이었습니다. 그는 홍범도 장군의 삶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에 남기고자 했고 그렇게 홍범도 일지와 연극 홍범도가 탄생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이 연극을 보고는 매우 쑥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독립전쟁간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니 자신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내심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1942년 조선극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홍범도 장군은 내심 극장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이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동안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유독 조선극장 사람들과의 이별이 유난히도 허전했다고 해요. 아마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르죠. 홍범도 장군은 극장이 이전하기 전날까지도 극장에 침입한 강도들과 맞서 싸웠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싸움으로 부상을 입은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극장이 떠나게 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패망과 대한민국의 독립이 불과 2년도 남지 않던 시점에 홍범도 장군은 자신의 조국이 아닌 먼 타국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오로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그의 인생은 그렇게 쓸쓸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홍범도 장군을 향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그가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인생의 흔적이 세계 곳곳에 묻어나 있다는 증거겠죠. 그럼에도 그가 펼친 항일 독립운동의 강렬한 인상은 전혀 퇴색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굳은 소신을 지킬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기저에 깔려있는 철저한 민족의식이었을 겁니다. 그가 의병을 조직하고 가장 먼저 처단한 집단이 민족과 국가를 팔았던 매국노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인식은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었고 결코 꺾이지 않는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의병에서 독립군 사령관으로 그리고 빨치산 대장으로 활동했던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만주와 연해주 마지막 생을 마감한 중앙아시아라는 공간은 그가 오직 독립을 위해 힘겹게 걸어온 험난한 길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